Welcome to today's weekly national news briefing. 에스닉 미스 I'm Sandy Close, Director of Ethnic Media Services. 에스닉 미디어 저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한 오늘의 주간 전국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이사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저널리스트들을 위기에 몰아넣은 글로벌 정보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들은 살해되고 무협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축소되고 있으며 전 세계 플랫폼에는 허위 정보 및 선전 캠페인이 가득합니다.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여론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정보를 다 사실로 생각을 하고 뉴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좀 특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어디에 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연사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칼로스 마르티네스 들라 소나입니다. 또 미주 언론인협회 인 인터 아메리칸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의 익제큐티브 디렉터인 리카르도 트로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러시아 뉴스 슬라빅 색의 편집장인 러슬란 걸지와 서브 차이나의 편집장인 제레미 골드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언론 조직입니다. 오늘 연사님께서는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동시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더 아주 역동적인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발표자분들이 질문을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경우 채팅창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오늘 이 회의 영상을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의를 트윗하고 EMS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널리스트이자 저자이며 비디오그래퍼이자 오늘의 사회자인 필라 마레로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샌디. 모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요. 그리고 또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칼로스 마르티네스 드라세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간단한 현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사님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 어느 지역이라도요. 정치적인 위기는 좀 흔한 것이죠. 또 뭐 정부가 바뀐다든지 선거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위가 있다든지 데모가 있다든지 하는 때입니다. 또 다른 위기도 있겠죠. 뭐 인종전 같은 거라든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또 언론이 항상 타겟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더 시기적절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법을 적용을 해서 그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또 시위는 어땠습니까? 아주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았고 또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동부 유럽의 또 사례를 봅시다. 또 거기도 정보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적인 숫자의 언론인들이 투옥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투옥되고 살해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에서요.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게 또 개인적인 비극도 심각하죠. 또 어떤 인간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 나라에서는요. 또 전 세계적인 언론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그 뉴스 조직에서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기에 언론인들이 어떤 부정부패를 다루고 또 정치적인 부정부패를 다루는 언론인들이 가장 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나오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요. 그 저희가 여러 사건을 우리가 다큐멘터화했습니다. 그런 언론인들이 투옥되고 허위 기소로 또 그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어떤 허위 기소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언론인들을 타겟하고 또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또 제정했습니다. 다음 연사님께서 그게 언론인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말씀하시겠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러시아를 하는 또 지금 동부 유럽에 지금 위기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를 다음 연사님께 넘기기 전에요. 그 저널리스트가 살해되는 사건은 결코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그 언론인들이 문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뭐 누가 살인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어떤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의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멕시코에서 많이 봤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계속 언론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투옥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위기입니다. 언론인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언론인들이 또 망명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14개국에 있는 언론인들은 그 나라에서 보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니카라구아의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고요. 또 전 세계의 수백 명의 그런 언론인들이 또 힘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요. 이게 몇몇 데이터 포인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맥락에서 볼 때요. 모든 그런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전이 발생하고 언론인들이 그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수년 동안의 추세입니다. 언론인들에 대해 뭐 위협을 하는 그런 정보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뭐 그 조사를 하는 정보 언론인들은 정부에서 항상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또 지금 어떤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 허위 정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더 많은 위협이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언론인이 되기에 더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또 언론인들이 그냥 거짓말을 합니까? 그 위험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그냥 퍼뜨립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언론인들을 괴롭히고 언론인들을 공격하고 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 허위 정보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또 언론인들이 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주소 같은 것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들이요. 그 작업하기 전에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부정부패를 다루는 뭐 기자들이라든지요. 뭐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부를 대한 기사를 쓰는 그 언론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언론들은 또 공격을 받고 또 괴롭힘을 받고 그것이 아주 또 체계적입니다. 제도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공격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그게 힘든 것이죠. 그리고 허위 뉴스를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허위 뉴스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 프로파간다 선전 캠페인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실제 뉴스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허위 뉴스인데도 그리고 또한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론을 또 과소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다 허위 뉴스라고 허위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데요.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아온 걸 보면요. 그래서 그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에서는요. 또 다른 정권도 그렇죠. 브라질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허위 뉴스를 실제 뉴스처럼 그 모양을 실제 뉴스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 또 많이 봤습니다. 또 새로운 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그 허위 뉴스가 이제 이 배포되고 또 사람들을 혼동하는 것을 좀 막도록 많이 시도를 했죠. 언론인들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부 유럽, 아시아,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프리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아프리카의 언론인들을 공격한 내용을 또 도큐멘트 했습니다. 또 베닌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의 그 베닌에서는 2명의 언론인들이 투옥되었고요. 또 그 온라인으로 또 배포하는 내용이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투옥되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소셜 미디어에 또 엄청나게 허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의 베닌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 지역에 핫스팟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섭사하라 아프리카라든지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데요. 북아프리카의 경우는요. 모로코에 아주 우려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인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튀니지아도 그런데요. 튀니지아도 지금 그 민주주의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또 자유를 고주하는 데 있어서 또 언론인들이 또 투옥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는 언론인들에게 뭘 쓰라고 또 명령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또 위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민주주의를 좀 쇠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뭐 탄자니아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아주 그 단기 동안 이티오피아 같은 데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쇠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헨리에타 질문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헨리에타 버로
소속 기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트 팔로알토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또 헨리에타 쇼가 있는데요. 칼로스, 저희가 언론인으로부터 이런 언론인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안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투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트 팔로알토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냐 하는 것, 첫 번째로 하는 것은요. 직접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신뢰를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받도록 하십시오. 같은 또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직접 또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라고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또 뉴스 조직이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남아있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오랜 친구인데요. 리카르토 트로티를 초대하겠습니다. 미주 언론인 협회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입니다. 미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라. 같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 샌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로스가 말씀하신 대로 미주는 계속 아주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이게 또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 12명의 언론인들이 사망했습니다. 8명은 멕시코인이고요. 3명은 하이티, 1명은 과테말라였습니다. 지금 이 폭력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칼로스가 얘기했듯이요. 막 또 부정부패가 또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 또 군이 이런 문제의 또 주 원인인데요. 저희는 90%의 사건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칼로스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예방은 또 있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또 이 어떤 주정부, 연방정부 내에서 그런 문제를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또 이런 보호방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보호방책은 약합니다. 아주 또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자원도 부족합니다. 또 파워 세력과 싸우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또 멕시코에 또 엘살바도르의 또 언론인 마두로, 저 사람 또 베네수엘라의 또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독재가 만연하고 있는데,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쿠바 어떻습니까? 칼로스가 지금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니카라구아는이나 올테가 무리지오 정권이 지금 또 언론인들을 투옥하고 있습니다. 올테가는 또 지역 라프란사를 또 완전히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 이상의 언론인들을 지금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명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컨피덴셜이라든지 또 많은 추방을 했습니다. 망명을 가게 만들었고, 이게 2018년에 발생했고요. 또 정권이 350명을 시위 중에 살해했을 때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미디어 기관의 문을 닫도록 하고 언론인들을 또 감옥에 보내고 하였습니다. 올테가는 또 여러 법을 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셜 미디어를 또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걸 했고 또 미디어를 검열을 했고 또 감옥에 보냈고요. 말씀했는데 이런 그런 사법 제도를 하이제크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공중 납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프란사 언론 조직의 그런 대표를 언론인을 또 13년간 또 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니카라구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리고 13년의 직영향이 또 쿠바도 또 그렇습니다. 쿠바의 언론인들도 2020년 7월에부터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역사를 볼 때요. 그리고 또 블랙 스프링이 있었는데요. 이 2000년 전에요. 언론인들이 감옥을 가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 자유자재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박해를 당하고 또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스도요. 어떤 경제적인 제도 또 검열 제도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또 많은 자산을 또 몰수했습니다. 그 150개 이상의 언론 조직을 또 문을 닫도록 하고 그들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주요 신문이라든지요. 또 경찰이 몰수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또 경찰이 또 막 큰 액수의 돈을 또 지불을 했어야만 됩니다. 어떤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 카텔의 일원이 그렇게 언론 조직을 했습니다. 또 니카라구아도 그렇습니다. 2021년 1월에 또 언론인들이 많이 투옥을 당했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17년에 또 문제가 많았고요. 또 올해 1월에 쿠바에서는요.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범죄의 형량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에 비판하는 보도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제를 하고 또 새로운 리소스를 또 투입을 했습니다. 2021년에요. 또 다른 법이 통과가 되어 정부가 그 장비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혁명의 위협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요. 그 미주에는요. 그리고 또 그 접근법입니다. 접근법이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부패, 빈곤, 또 자유의 그런 억압을 또 다루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또 자료는 없죠. 왜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어떤 언론의 또 그런 지속성이 좀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그 결과는요. 장기적인 결과를 좀 보는데요. 어떤 뉴스 데스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하기에 그 콜롬비아시의 60%가 그 지역에 미디어가 없습니다. 60%.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도 유사한데요. 또 1,400만 명의 브라질인은요. 또 500만 명의 브라질인은요. 그 시가 그 지역에 언론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캐나다는 또 340만 명이 보는
또 2,000개의 또 신문이 사라졌습니다. 그 2021년에 또 미국도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저희는 지금 어떤 폭탄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저널리즘, 지역의 언론이 정부를 모니터를 못합니다. 또 정부의 그런 투명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정권이 계속 아주 활개를 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지역에 그런 언론의 자유가 계속 있어야 되고 지역의 언론이 계속 기관이 피가 납니다. 멕시코가 정말 심각한데 수년 동안 언론인들을 많이 살해했습니다. 멕시코는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지금 또 멕시코의 그런 그 언론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체 검열을 심각하게 하겠죠. 최근에 한 신문이에요. 미초아칸이 아주 문을 닫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그런 그 신문을 내는 대신에 왜냐하면은 2명의 언론인들이요 편집장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살해가 되었습니다. 2명의 그 언론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초칸에서는요 그런 그 마약 그런 활동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은 지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국 제도가 적절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용감한 그런 검사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런 사건을 담당하려는 검사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도시와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콜롬비아 같은 데서 2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연방 정부가 거기에 그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그런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의 힘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수십 년 전만 해도요. 많은 그런 해외 특파원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언론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해외 특파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LA 타임스라든지요.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하지만 또 뉴스 기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재는 아마 한 특파원이 마이애미 헤럴드가 그 여러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사를 다루기 보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언론이 지금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언론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해서요. 또 미국의 언론 기관이 라틴 아메리카에 중남미에 존재했는데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카르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피터 직접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 언론이 가장 최고의 그런 직장이 아니죠. 뭐 월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중남미는 또 더 악화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인터넷과 또 지금 정보를 보는 사람과 계속 또 싸워야 됩니다. 정보를 그냥 그 눈에 좀 매력적인 것만 그냥 그 클릭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지금 언론이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언론이 가장 최근적인 타블로이드와 뭐 연예계 소식과 다 혼도 섞입니다. 이거는 칼로스하고 리카르도에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언론을 또 언론인들을 또 보호를 하고 또 영속성이 있도록 지속성이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아주 느끼고 있는데요. 또는 언론인들은 들의 또 봉급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어떤 뭐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봉급이 낮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회를 잃었는데 오래전에요. 언론 미디어가 더 나은 전문 언론인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또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요.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 언론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마땅한 봉급을 또 제공하지 않는 게 문제죠. 또 허위 뉴스가 또 너무 많이 난무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 또 선거가 없었습니까? 대선. 지금은 또 팬데믹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언론인들이 어떤 그만한 가치를 받고 그런 봉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심을 받고요. 뭐 또 전쟁을 다루는 기자들이라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신뢰받는 소스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칼로스 첨언하시겠습니까? All right, let's move on and let's talk to two journalists, two editors. 두 분의 또 편집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다루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슬란 골세시 슬라빅 세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러시아 뉴스입니다. 오늘 지금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또 슬라빅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슬라빅 사크라멘토에서 편집장으로 2014년부터 일해왔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근데 잘 모릅니다. 전쟁이 한 달 전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이요. 한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저기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계속 그 전쟁 상황에서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폭탄이 막 하고 총탄이 난무하는 데를 갔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빠가 우크라이나인입니다. 크레미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50%가고요. 2014년에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했죠. 크리미아가 또 많은 친구가 또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의 뉴스를 지금 24시간 36 하루 주 7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가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또 지금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러시아인들로부터 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조사를 제가 실시했는데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또 미국의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요. 2015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를 또 다루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세크라멘토 지역에서요. 아주 긴밀하게 봤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또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또 슬라빅어의 또 교회가 100개 이상입니다. 러시아어를 또 우크라이나를 또 어를 구사하는 교회가 또 1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갔고 제가 또 이런 보도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제가 거의 우크라이나 경찰이 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그 한 지역에서는요, 그 키예브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사람들이 그 경찰이 저에게 납치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저를 그냥 어떤 특정 지역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미션 같은데 경찰이 와서 우크라이나 경찰이 왔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했는데요, 막 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고요. 또 군이 부정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본인의 저희 그냥 돈을 뺏고 또 개인적인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번에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살해를 당할 게 확실하다 했습니다. 부모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숲속에서 시체가 발견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체가요. 또 제가 캘리포니아의 경찰에 갔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시체가 발견될지 알지라도요. 또 특히 외국에서는요. 그런 외국인 언론인으로서요. 지금 전 세계의 그런 기사를 다루면서 보도를 하면서요. 또 외국에 또 가는데 또 이 지역에 사는 지금 우크라이나이나 러시아인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런 우크라이나인들 사크라멘토,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오클랜드, 마이애미입니다. 거기에서 다 제 이 신문을 보는데요. 그들은 러시아의 그런 선전 보고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를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또 그런 대선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어를 하는 데서요. 사크라멘토에 있는 저희 그 언론기관요. 55만 명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영어 뉴스는 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투데이를 듣고요. 일본 채널 모스코를 봅니다. 또 이 지역의 신문을 보는데 지역의 신문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그런 허위 정보 및 선전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는 2001년부터 9.11부터 제가 그런 거 봤습니다. 러시아 언론인들이 많은 예산을 갖고 옵니다. 러시아에서 또 오일 회사 또 그 모스크바에서 또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내용만 계속 보도를 합니다. 또 저희 지역사회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그 슬라빅색은요.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식이 좀 부족한데요. 또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사회를 올바른 방법으로 참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요. 특히 또 저희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또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요.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요. 저희는 또 러시아에서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요. 다른 그 서부 또 아울렛, 서부 언론기관 또 우리 지역 또 다 금지를 했습니다. 크렘린도 그러고요. 저희는 많은 또 조사를 당했습니다. 러시아 또 그 침투에 대해서요.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2017년, 2015년 같은데요. 저는 여러 또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저도 여러 스토리를 썼는데요. 그런 러시아의 또 패러밀리터리 힘입니다. 또 포르틀란드도 그러고요. 또 동부, 서부 다 있습니다. 어떤 불법 무장 단체입니다. 준 군사인데요, 러시아에. 그거는 또 비영리 단체로 막 침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또 캠프그라운드로 막 하면서 그 애들을 막 훈련시켰습니다. 러시아어를 구사를 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인데요.
미국 애들입니다. 그들을 막 훈련시켰습니다. 불법 무장 단체 일원으로요. 준 군산으로요. 러시아스 그또 이런 또 미국의 또 언론 기관이 또 이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하십시오. 저희는 그런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역에 가서 저희 그런 대표들과 그 의회 또 주 의원들과 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아주 무지합니다. 지금 5년,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러시아 올리가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경제적인 제재가 일어나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해당한 언론인들입니다. 2015명, 16명 또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생방송으로 하고 싶습니다. 또 비디오를 찍고 싶습니다. 제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파간다 그런 허위 정보 선전 캠페인 없이요. 하지만 제가 거기를 가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또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러시아 쪽에 또 자원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요. 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요. 키예브에 있는 친구가요. 그 2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러시아 정부 기관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사라지는 언론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요. 아주 질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국을 다루는 언론인들 지금 본인처럼요. 모국을 다루는데 지금 어떤 위협이 심각하다고 있습니까? 또 다른 두 연사님들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연사님 첨언할 게 있는지 본인은 지금 미국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요. 여러 그 슬라빅색의 그런 보도를 위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캘리포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지역 사회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지만 문제는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요. 여기는 저희의 공동체요, 지역사회는 아주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또 영어를 또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 경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경찰을 찾아도 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인데요. 지금 슬라비어를 구사하는 이 캘리포니아인들은요. 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협력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은 그래서 어떤 또 명예훼손을 또 저를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면은요. 지금 거기에 또 우리가 죽일 것이다, 살해당할 것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상, 또 명예훼손으로 저희 조직을 또 저에게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연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계속 12시까지 남아주십시오.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님은 숲 차이나의 편집장인 제레미 골드콘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통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요. 지금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중국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환경에 대해서 좀 친숙한데요.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기사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그 러슬란이 얘기했던 어떤 폭력적인 지금 위협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다루면서. 하지만 중국 기사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언론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관련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미국에 사는 또 중국인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몇몇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의 그 자체는요. 그 언론인들에 대한 그런 환경 상황은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1980년대부터요. 그것은 해외 미디어와 또 중국 언론인에 해당이 됩니다. 중의 그런 독립 언론 기관은 완전히 정부에서 문을 닫았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실제로 지금 여러 그런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언론인들이 조금 더 그런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재 기자들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또 언론인들을 또 추방을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 특파원들이 또 항상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취재를 못하도록 합니다. 인터뷰를 못하도록 하고 또 많은 괴롭힙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 온라인의 중국인들에 대해서요. 프리랜서 그 언론인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란 정부 그런 해외 또 언론인들이 지금 잘못 대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인들이라면요. 중국에서 투옥되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인을 일을 못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보도자료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슬픈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그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는요. 이 그런 충동 그런 그 다이아스포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슬라빅 그 공동체처럼요. 나이 든 그런 그 중국 이민자들 또 중국 언론은요. 그 대만에 뭐 뿌리가 있다든지 KMT에 또 국민당에 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공산당에 별로 홍조를 못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그런 이민자들 또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요. 아니면은 그 주정부에 속한 연방 정부에 속한 언론이라든지요. 아니면 또 중국 비즈니스로서 광고 목적입니다. 아니면 또 그들과 또 중국 기업과 어떤 또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또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중국의 그런 세력, 정치력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국을 비판하는 또 언론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또 팔런공 같은데요. 그거는 종교적인 단체죠. 큰 또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또 중국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 조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좀 빨리 했죠. 지금 언론인의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일을 한다면요. 중국을 다룬다면요. 여러분께서 반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기업으로부터 또 그 중국과 또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비즈니스 한 사람부터 또 괴롭힘을 당하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가 되겠죠. 아주 심하게 중국에 또 있다면은 이런 괴롭힘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있는 뭐 가족 친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일부는 또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그런 또 중국의 애국자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또 틀리다, 다르다, 옳지 않다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또 반중국 이미지를 본다면은요, 반중국 인상을 가진다면요, 그러면 또 미국이 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아시안 또 폭력에 대해서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또 그게 계속 고조가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중국에 동조한다고 보인다면은 또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 반중국 소셜 미디어로부터 또 중국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요. 하지만 또 중국에 동조한다고 한다면은 또 어떤 미국 정부로부터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이니셔티브 구상한 법인데요. 그게 트럼프 시대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정권 때 나온 것입니다. 언론인, 과학자들, 중국과 연관된 과학자들, 언론인들을 또 정치인들을 또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중국 정부의 그런 간첩이라고 또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위법 행위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무고했지만 그들의 캐리어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는 완전히 독성적입니다. 이 그 언론인들에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커버하고 중국 커뮤니티를 커버를 할 때요. 다룰 때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프로 차이나든 안티 차이나건요, 반 중국이나 뭐 친중 중국이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인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저희 그런 중국 그런 민족 공동체보다를 가진 중국 언론인보다는 저는 좀 용이합니다. 저는 백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반중국, 친중국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중국을 혐오하는 그 트랙을 어떤 유지를 합니까? 중국 혐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국 과학자들, 미국의 중국 과학자들을 지금 우리가 박해하는 것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뭐 또 혐오 연설문이라든지요. 또 정부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평하게 이런 그 어떤 에트닉 프로파일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한 민족만을 겨냥하는 그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해결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칼로스 마이크를 켜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저널리스트로부터 언론인으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시민으로서 또 이런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요. 지금 문제가 수백만 개인데요. 제가 솔루션 해결책은 없습니다. 제가 그 주장하고 또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론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개선하고자 한다는 거, 항상 어떤 문제, 실패에 대한 것을 항상 좀 심각하게 다루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사회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좀 그런 우리가 다루는 그런 문제가
그런 정치인들 또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허위 뉴스는 그걸 다루는 것이죠. 허위 뉴스는 언론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 뉴스는 허위 보도는 정보는 그런 진실과 계속 멀리 있고 이런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적인 그런 정통의 언론을 공격하고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역사회의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방법으로 어떤 진실한 소식을 정통적인 뉴스, 정확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다양한 종교를 가졌다든지 다양한 그런 의견도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을 계속 다루면서요. 그래서 진실된 보도는 사회를 개선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그럽니다. 미디어, 기자, 모든 미디어나 모든 기자는 다 똑같아. 모든 언론인은 다 똑같아. 그렇게 해서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속상한데요. 하지만 그거는 다 다양하죠. 모든 언론인들은 다 차이가 있고 언론 조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리카르도 마이크 키셔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또 언론기관, 언론인들은 자유를 방어를 합니다. 저희가 그 언론 리터러시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의 그런 언론 기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계속 그걸 푸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언론의 그런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주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그 명예훼손에 대한 또 법입니다. 명예훼손 법이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1966년에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요. 그 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법이 활동을 못 합니다. 어떤 언론인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취재를 할 때 그런 부정부패가 그걸 못할 때 취재를 못하면은 그런 부정부패가 더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그럼 유네스코가 언론 자유 날을 만들 텐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언론 자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필요하죠. 정부에서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또 초등교육에서도 그게 나라야만 됩니다.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게 그런 세계 언론 자유 날이 5월 3일인데요.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게 1993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중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러슬람 걸치 우리가 본인을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정보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조그만 에트닉 조직입니다. 슬라빅색은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전문성 또 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일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슬라빅 사크라멘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또
미국의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또 모든 언론인들이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상하원에서 연방정부 또 주정부에서 또 저희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러슬란 감사합니다. 제러미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 그런 돈을 내서 뉴스를 접하십시오. 무료로 접하지 마십시오. 특히 독립 미디어에서는 꼭 돈을 내십시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돈을 내고 그런 미디어 언론 기관에 돈을 기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기부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헨리에타가 말한 것과 아주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소득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샌디 마지막 말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지금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데요. 언론인들의 그런 취약성이 심합니다. 지금 첸시 베일리가 2017년에 살해당했을 때요. 그런 그 지역의 흑인 조직의 부정부패를 다루었을 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해당하는 언론인들이요. 1970년대 중반부터는요. 그 에트닉 미디어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에트닉 미디어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첸시는요. 그런 흑인 조직의 그런 강탈에 대해서 직무상의 부당 취득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살해를 당한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부패를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에트닉 미디어에서 언론인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정보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그런 언론에서 우리 오디언스를 위해서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두 명의 또 편집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취약성은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모국에서 또 이 지역사회의 또 그 공동체로부터 구성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닉 미디어 기관들도 많은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또 동료들과 이렇게 같이 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 우리 동료들의 또 취약함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런 큰 용기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